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3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맺은 네 번째 아랍 국가가 됐습니다. 뒤이어 아시아 국가인 부탄도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 평화의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제다 인근 해상에서 한 유조선이 공격을 당해 폭발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23일 사우디 국영 석유사인 아람코의 석유시설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은 지 3주 뒤에 발생해 이번 사건의 배후도 예멘 후티 반군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첫 번째 국민이 됐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도 18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영국과 미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 접종국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맺은 네 번째 아랍 국가가 됐습니다. 뒤이어 아시아 국가인 부탄도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 평화의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북아프리카의 아랍 국가인 모로코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4개월 만에 네 번째로 체결된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 협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두 위대한 친구인 이스라엘과 모로코가 외교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중동 평화를 위한 대단한 돌파라고 덧붙였습니다. 12월 11일에 열린 하누카 기념식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모로코와의 평화 협정을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I've always believed that this historic day would come. I've always worked for it. I want to first thank President Trump for his extraordinary efforts to expand peace, to bring peace to Israel and the peoples of the Middle East. I want to thank, too, the King of Morocco, King Mohammed VI, for taking this historic decision to bring a historic peace between us. Peace has never, the light of peace on this Hanukkah day has never shone brighter than today in the Middle East. 모로코는 이스라엘과의 연락사무소를 즉각적으로 개설하고 이스라엘과 모로코 간의 직항 노선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990년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임시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이스라엘과 모로코는 낮은 단계의 외교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제2차 팔레스타인 민중분기가 발생하면서 이스라엘과 모로코 간의 관계가 중단됐고 그 이후 양국은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분쟁 지역인 서부 사하라 지역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서부 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며 모로코가 1777년 미국을 인정했듯이 우리도 그들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습니다. 제러드 큐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이 소식에 대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정상화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분명히 그 시점이 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랍 국가들의 평화 협정에 이어 아시아 국가인 부탄도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양국은 인도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외교 관계 수립에 서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합의를 두고 평화 협정의 추가적인 결실이라며 이스라엘은 관계 수립을 위해 많은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비 아슈케나지 외교부 장관은 이스라엘을 인정하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부탄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이스라엘과 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lso. They were saying in Israel that
number one destination for Israelis now. Signature of the joint declaration between the Kingdom of Morocc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State of Israel. Two, three. We're don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Wait a minute. We have to water the tree. We are here at the Grove of Nations for the planting of 18 olive trees. Now, the numerical value of the Hebrew letters for 18 is Chai, which means life. And the olive branch is a symbol, traditional symbol of peace. Life and peace. And this is fitting that we choose to honor Jared Kushner in this way, because Jared, you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inception an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braham Accords. As the grandchild of Holocaust survivors, trees have played more than just a symbolic role in the survival of my family. The trees made up the forest, which became a place of refuge for my grandparents as they fought the Nazis and survived as partisan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peace agreements that we have made are planted seeds that will sustain life and bear fruit if tended to correctly. President Trump's bold decisions have led to an explosion of peace. It turns out that Jerusalem was not the cause of the problem, it is the core of the solution. While some have used the cause of Jerusalem to divide, Jerusalem proudly remains open and is uniting people of all faiths.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제다 인근 해상에서 한 유조선이 공격을 당해 폭발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23일 사우디 국영 석유사인 아람코의 석유시설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은 지 3주 뒤에 발생해 이번 사건의 배후도 예멘 후티 반군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도시 제다 인근 해상에서 한 유조선이 폭발물이 실린 보트의 공격을 받아 폭발했습니다. 폭발한 선박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의 계열사와 계약을 체결한 싱가포르의 BW 라인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시 배에는 아람코 정유 공장에서 실은 무연 가솔린 6만 톤이 들어있었고 제다항에 정박한 상태였습니다. 사우디 통신은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선체가 손상됐지만 선원 22명 전원은 부상 없이 배를 탈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배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영 매체 사우디 통신은 폭탄을 실은 원격 조정 선박에 폭발을 일으켰으며 이는 예멘 후티 반군이 쓰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인근 지역을 지나는 선박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며 제다 항구는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사우디 제다의 아람코 석유시설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은 지 3주 뒤에 발생한 것입니다. 아람코는 지난 11월 23일 석유 제품 유통시설이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맞아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아람코의 석유 공급에도 차질은 없다고 사우디 에너지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또 11월 25일에는 몰타 국적의 유조선이 사우디 슈카이크항에서 네덜란드 로트르담으로 향하던 중에 공격을 받아 파손됐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번 폭발도 예멘 후티 반군의 기뢰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외교부는 11월 23일 민간인의 생명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인프라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규탄한다며 원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비판했습니다. 또 같은 날 사우디는 유엔 안보리의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통보하면서 이란이 이번 테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2015년 예멘 내전이 발발한 이후 이란 정부가 지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은 사우디 정부를 주축으로 한 아랍동맹군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와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첫 번째 국민이 됐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도 18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영국과 미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 접종국이 됐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율리 에델슈타인 보건부 장관과 함께 셰바 메디컬 센터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민의 3분의 1이 백신 접종을 꺼린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가운데 총리의 백신 접종 장면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의 말을 응용하면서 한 인간에게는 작은 주사 한 방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큰 한 걸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한우카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코로나의 어둠을 떠나 큰 빛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에 있다며 전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율리 에델슈타인 보건부 장관은 이날 백신 접종 후 백신을 맞아도 꼬리가 자라지 않았다며 백신의 안전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일부터 10개 병원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하루 6만 명을 접종해 1월 말까지 200만 명을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기준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74명으로 코로나19 3차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국은 확산세를 꺾기 위해 세 번째 전국 봉쇄를 경고하면서 몇 주간의 상업활동의 중단과 새로운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도 12월 18일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수도에서만 550여 곳에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 접종국이자 아랍 국가로서는 처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국민에게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며 65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인들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사우디 보건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국민과 사우디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신청을 받았고 12월 18일 저녁까지 30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 보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여론조사를 통해 사우디 거주자의 약 70%가 백신 접종에 관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타우피크 알라비아 사우디 보건부 장관은 직접 백신을 맞으면서 오늘은 위기를 돌파하는 시작의 날이라고 전했습니다. 12월 1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총 36만여 명의 확진자와 35만여 명의 완치자, 6,101명의 사망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